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시현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대동공업이라는 이제 회사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1243억 정도 되고요. 그 기업 계획 한번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농업 기계,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국내 회사고요. 뭐 트랙터나 콤바인 기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이제 나오고, 뭐 주식 그래프는 점차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아마 코로나 시대 굉장히 2,800원까지 이제 하락했다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를 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요 이제 뉴스를 오늘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6월 7일 뉴스죠. 그래서 대동공업의 트랙터 미국 수출에 날개가 달았다라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대동공업의 이제 트랙터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고요. 그래서 여기 수출량인데 조금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20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도에 이제 16,000대 정도, 16,800대 정도로 팔았는데 올해 1분기에 한 5,300대를 팔아서 만약 이 추세대로 간다면 2만 대 정도로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 트랙터 수출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지난달에 대동공업이 지난달에 북미에서만 트랙터 2,400대를 팔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작년 동기보다 작년 1분기 이제 2분기보다 성장이 185% 성장했다는 거고, 또 올해 5월까지 누적 이제 판매량이 작년도 대비해서 140% 성장했다 그래요. 북미 시장이. 근데 전체 북미 시장이 이 트랙터 판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동공업은 북미 시장에서 140% 이상을 작년 대비해서 이 트랙터 판매를 성장을 했는데 북미 전체의 이제 트랙터 판매 시장은 마이너스 1%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줄어들었음에도 이 대동공업은 그 안에서 140%라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제 낸 건데요. 그리고 매출도 작년도 한 286억과 비교해서 1분기에 올해 이제 286억을 해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작년도가 286억이었고 올해는 148% 성장한 709억을 기록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이유를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슈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떤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가지고 생산 차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일본의 이제 그 트랙터 회사 중 유명한 이제 구보다나 이제 미국 존디어라는 회사들은 현재 이제 공장이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제 셧다운이 된 거죠. 확단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대동공업은 이런 방역 활동을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뭐 출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본사들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사무소가 여러 곳에 있는데 이런 데서 영상 회의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의를 운영해가지고 최소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동적인 그런 걸 좀 막은 거죠. 확진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방역을 회사 자체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다른 해외 어떤 이런 글로벌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공장이 문을 닫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수출 같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 휴일까지 지금 근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트랙터 판매량이 굉장히 이제 생산이 늘어났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대동공업이 2022년까지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제품들을 이제 트랙터나 만드는데 이제 자동화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문량이 늘어도 생산량에서 3만 대까지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 2만 대 만약 작년에 한 2만 대 이제 판매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 3만 대까지도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가져왔다라는 것과 또 기존에 이제 고속도로나 이제 5개 이제 오프라인 광고들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디지털 마케팅으로 좀 바꿨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거로는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겠죠. 우리나라보다 이제 사람들이 집에 오래 있으면서 잔디깎기나 이제 집에 다양한 어떤 중소형
트랙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잔디 깎는 그런 트랙터 제품까지도 이제 대동공업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해외는 인스톨먼트라 그래서 이제 무이자 할부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이런 신용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84개월까지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되고 또 뭐 첫 3개월간은 이제 구매 대급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환불까지 해주는 이런 이제 카이오티 이제 컨피던스라는 이제 제품의 어떤 그런 신뢰성과 이제 믿음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박영옥 님이라는 이제 그 대주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고 어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기업에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19년 이제 7월 31일까지 이제 지분 변동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4.76%의 이 대동공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지분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이렇게 지금 2018년도 이제 12월에 한 6.34%인데 4.79%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대동공업의 그런 주가 그래프를 한번 봤는데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빠지고 있어서 아마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이제 박영욱 님도 아마 투자에 조금 손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지금 대동공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이제 이거는 이제 1월 19일 종가 기준인데 지분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이제 주식농부 박용욱 님이 이제 대동공업에서는 그때 기준으로 22.8%가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예, 뭐 플러스 된 데도 있고 또 뭐 마이너스 된 데도 있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76%의 지분 가지고 있고 이제 86억 정도를 투입하셨고 그다음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1월 29일 이제 그 가격으로 했을 때 22.8%인데 6월 7일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1,243억이거든요. 네, 박용님의 지분이 4.76%니까 현재 가치가 이제 59.16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2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31%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대주주는 이렇게 지분이 바뀔 때마다 이제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떤 대주주가 갑자기 한 번에 매도를 많이 한다거나 매수를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좀 그런 것에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4.76%로 나와요. 그러니까 5%, 대주주 지분 공시는 5% 이상일 때부터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4.76%라고 하는 거는 5%가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때부터 지분을 더 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적으로 좀 줄여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 뭐 3%나 뭐 2%까지 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공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4.76%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 현재까지 했다 그러면은 현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1%예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수익이 많이 나신 것도 있고 안 나신 것도 있는데 뭐 삼천리 자전거, 뭐 알턴 스포츠,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뭐 이거 자전거 쪽은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은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몇 퍼센트 주식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뭐 개인 투자자와 같이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의 어떤 장기 투자를 하셨을 때 그 투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치기 처음에 이 회사가 뭐 지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계속적으로 회사가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이제 이런 회사에 좀 투자하시자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대동공업은 조금 현재까지는 좀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1%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 서적 중에 제가 이제 읽었던 건 두 가지 책인데요. 돈이 일하게 하라랑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그래서 요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분이 정말 회사와 동행하고 이 회사에 내가 진짜 농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그 묘내고 정말 그 물대주고 길러주고 수확할 때까지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의 작물의 마음으로서 이 회사와 긴접하게 밀접하게 하고 뭐 회사의 어떤 뭐 내부적인 사람들하고도 자주 만나시고 정보도 많이 받으시고 회사에 그냥 우리처럼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정말 경작을 하시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좀 어떤 투자 인사이트와 이런 데 많이 도움을 좀 받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투자라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책 그 박영님의 이 저서를 한번 읽어보는 게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어떤 그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어떤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투자자의 스탠스 같은 걸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상승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있는 거죠. 예, 아까 보시면은 그런 이런 뉴스에서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는 결심을 안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단기 부채가 조금 이제 저는 조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뭔가 이런 그 시장 그런 뭐 호재가 있고 뭐 뉴스가 좋고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도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로서 단기 부채 상환 능력에 좀 의구심이 있는 회사는 제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현재 한 2019년도 12월 달 보면 한 270%까지 돼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얘기로는 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에 좀 부담이 따르고 이 부채 비율은 이제 유동 부채와 이제 장단기 부채라고 해야 될까요? 장기 부채나 뭐 단기 부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어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유동 부채라 해서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중요시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업하는 그 1년 안에 정말로 이 회사가 부채 상환이 안 되면은 좀 위험한 시그널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제표 한번 제가 봤더니 자산에서 유동 자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가치가 있는 건 이제 자산이 되는 부분이 5,442억이죠. 예, 유동 자산이 5,442억이고 또 유동 부채를 한번 보니까 5,329억. 그래서 유동 이 부채 상황 비율을 봤을 때는 유동 자금이 플러스 102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뺐을 때는 플러스 102억이어서 뭐 1년 안에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유동 자산을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할 때는 유동 자산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유동 자산 중에서 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그다음 매출 채권, 우리가 이제 제품을 팔고 돈을 받을 거, 그다음 기타 유동 금융자산, 우리가 뭐 어디 다른데 금융자산을 뭐 이 회사가 투자를 해놨거나 뭐 그랬던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빨리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클리어하거나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공장에나 어떤 이렇게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아직 판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또 판매가 됐다 그래도 그 이제 판매를 한 업체로부터 판매를 우리가 이제 팔았던 업체로부터 돈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또 뭐 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돈을 못 갚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이하의 것들은 제가 그 이 유동 자산에서 포함을 안 하고 좀 보수적이죠, 굉장히. 요 세 가지만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 부채랑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뭐 이 현금성 자산이 한 249억, 매출 채권 2,909억, 금융 자산이 14억이어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유동 자금이 마이너스 2,158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유동 자금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죠. 거기다가 영업 현금으로도 마이너스 455억이거든요. 요거까지 더한다 그러면 한 유동 자금으로 봤을 때 부채가 유동 부채가 좀 높기 때문에 한 2,600억 정도가 유동 자금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영업 활동 흐름 나오죠. 예, 영업 활동 흐름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455억으로 나와요. 예, 지금 요거를 해서 제가 만약 더한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455억까지 더했더니 부채 비율로 봤을 때 여기 부채 비율은 네, 지금 부채 비율 한번 보시면은 네, 288로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455를 아까 제가 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영업이 많이 늘고 좀 매출이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제 원칙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유동 부채 상환 능력이 좀 의심되는 회사는 투자하지 말자. 왜냐면 1년 안에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잘해도 아까 같이 보셔도 여기 회사가
매출이 한 8천억 뭐 이 정도 나왔죠. 예, 8천억 정도 매출 나오고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해서 뭐 한 200억 뭐 30억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뭐 이거 한 2배, 3배 이렇게 올린다 그래도 당기순이익 한 3배 이상 나왔다 그래도 100억이거든요. 예, 100억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도 뭐 해봐야 한 뭐 500, 뭐 한 3배, 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회사의 지금 단기 유동자금에서는 거의 한 6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게 재무제표 그 네이버 거 가져온 건데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이 뭐 트랙터를 판매하고 뭐 수출하고 이런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걸 했을 때 과연 돈이 얼마 정도 실제 왔다 갔다 했을 때 통장으로 찍히는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는데 좀 특이하게 여기 2019년도 9월 3분기죠.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였지만 영업 활동 흐름은 마이너스 175억이었고요. 반대로 또 연말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였는데 영업 활동 흐름은 또 플러스가 돼요. 예, 약간 비대칭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됐음에도 또 영업 활동 흐름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적인 이제 재무제표를 봤더니 연결 재무제표 봤더니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 이제 요 영업 활동 흐름에서 가장 큰 게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걸 한번 보니까 여기 매입 채무의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 채무가 감소된 거죠. 예, 감소가 돼서 1107억인데 1117억이라 죄송합니다. 1117억을 어떤 이제 외상 채무를 했던 거는 이제 돈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물건을 팔았을 때는 이제 매출 채권이 있어서 나중에 돈을 받을겠지만 우리도 무슨 원자재나 뭐 이런 부품이나 이런 거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로부터 우리가 이제 채무를 가지고 있게 돼. 우리도 이제 돈을 제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이제 돈을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금액이 1017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지만 이걸 1017억을 실제적으로 돈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채무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저는 비대칭을 자꾸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업 이익이 나거나 단기 순이익이 나면은 영업 활동 흐름도 좀 플러스가 나는 쪽 이제 회사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전 개인 투자자인데 이걸 다 가서 찾아야 돼요. 뭐가 또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반대의 그런 게 됐는지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회계를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공인회계사가 될 것도 아니고 뭐 회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뭐 진짜 열심히 하면 뭐 차라리 회계사가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좀 단순하고 좀 심플하고 좀 쉬운 회사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 흐름이 이게 비대칭 되는 회사도 제가 또 투자를 안 하거든요. 또 이제 뭐 약간의 호재를 지금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그냥 부채 비율을 한번 제가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봤지만 이게 매입 채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매입 채무를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매입 채무를 한 1017억 정도를 갚아서 돈이 나가서 이제 좀 부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이제 확인하는데 부채 계정 중에 보면 매입 채무가 이 자산 계정하고 부채 계정하고 자본 계정 중에 이 부채 계정에 해당되거든요.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고 매입 채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입 채무가 아까 갚았으니까 줄어들겠죠. 있던 거에 매입 채무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1017억 갚았으니까 이 매입 채무가 아마 여기에 대한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고 이 숫자가 들었으니까 전체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채 계정의 숫자도 줄어들었을 거고 이 부채 계정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자본 계정 대비해서 부채 비율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이제 2020년 1분기 1Q 1쿼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한 229% 정도까지 아마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들긴 하죠. 270에서 229%까지 줄어드니까 뭐 부채 비율이 줄어든 거니까 좋은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유동 돈을 이렇게 현금을 많이 썼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1017억이 또 돈이 나가버렸으니까 여기와 같이 현금성 자산이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또 보시면 되죠.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요.
예, 그렇게 봐서 예, 그런 게 다 물려 있는 거죠, 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사가 뭐 재무제표상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또 약간의 아직은 그런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아서 위험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예,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본 유보율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한 800% 정도 나오는데 자본 유보율을 한번 이제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하시냐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이제 2020년 1분기 이제 재무제표인데 거기서 이제 자본 계정 한번 재무제표에서 자본 계정만 가져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구하는 공식은 자본 유보율 요거 구하는 공식은 이익잉여금 예, 이익잉여금이죠. 요거 플러스 자본잉여금인데 자본잉여금은 여기 없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 더한 거에 나누기 자본금 최초 이 회사를 시작할 때 투자했던 돈이 한 237억이라는 거죠. 예, 그거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하면은 824%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분기에 이제 자본 유보율은 한 824%에 비슷하게 나오죠. 예,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자본 유보율이 좀 궁금한 분들은 재무제표 들어가서 이 자본 쪽을 체크해서 요 계정에 맞게 한번 구하시면은 예,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약간 호재의 기사들이 있어서 매출은 분명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되고 가장 경쟁력이라고 생각되는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일본 구보다나 뭐 미국 존디어라는 이 경쟁 회사가 과연 이 공장 셧다운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셧다운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대동공업은 그 이제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미국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솔직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안 이런 재무제표의 좀 위험한 부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꼭 이렇게 아무리 뭐 호재가 있다 그래도 투자를 해도 이런 데에서 꼭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뭐 이런 이제 부채가 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동자금이 현재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매출은 많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돈을 받을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유동자금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 게 너무 커서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연말쯤이나 이럴 때 가지고 뭐 또 그 뭐 유상증자나 아니면 단기 차입금을 또 빌려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돈 갚아야 될 게 1년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예. 회사는 매출이나 이런 거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부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상태가 좀 안 좋은 회사들은 그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좀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예. 충분히 투자할 만한 회사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싸진 회사들이 가치 대비해서 좀 싸진 회사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를 충분히 찾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동공업이라는 회사를 좀 뉴스를 통해서 좀 봤다가 예, 재무제표를 보고서 그냥 투자를 좀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할 때 이 유동부채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유동부채로 체크해가지고 유동부채가 너무 높은 회사는 좀 투자하는데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요. 예, 그렇게 좀 투자하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